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보다 한 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이고요. 슬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둘을 두었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무계한 일을 나눠보기에 앞서 저희 아주버님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남편의 형이죠. 아주버님은 20대 중반이라는 남자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던 분이고요. 1년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섣부르게 하셨던 결혼이니만큼 극심한 성격 차이를 겪으셨다나 봐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아주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돌싱 상태이셨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아주버님께서는 이 돌싱 상태를 쭉 고수하셨어요.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적에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와 상반되는 시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정말 천둥처럼 들렸었네요. 한숨이 땅을 뚫다 못해 지하수까지 닿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둘째까지 쏨풍 잘 낳은 걸 보니까 기쁘면서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큰놈도 진작에 지동생처럼 장가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식 새끼 낳는 게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큰놈은 아직도 칠렐레 팔렐레. 그때 그 옛적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결혼 실패한 거 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리도 허송세월을 보낼 줄 알았으면 그때 기를 쓰고서라도 말렸을 텐데. 에휴, 이 알망구 노망 다 났구만. 돈 깨나 했는지 고명딸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딴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랴. 내가 언제 쌍수를 들었다 그러? 당신이야말로 장남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장가를 들었으니 손주를 출줄이 보게 생겼다고 입이 찢어졌었으면서 얼른 씩 올려버리라고 당신이 날짜도 빠른 것으로 추천했잖아요. 아주버님의 망한 결혼은 시댁의 영원한 최고의 화두였어요. 오죽하면 제 출산 앞에서도 시부모님께서 그 일을 입에 올리셨을까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후유증으로 아주버님이 내내 혼자 사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주버님은 소위 하자라고 불리는 요소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남편한테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살지만 솔직히 제 남편보다 아주버님께서 인물이 나아요. 직업이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돈도 잘 버십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당연히 모든 가족들, 육촌에 팔촌까지 나서서 아주버님의 중매를 서보려고 지난 세월 안달이었고요. 아주버님의 지인들도 엄청나게 여자 소개를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아주버님은 꿋꿋하게 돌싱으로 사셨죠. 저도 몇 번 아주버님께 정말 이대로 혼자 사실 거냐면서 떠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었죠. 혼자서 사니까 어디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서 나는 좋기만 한데 다들 왜 이렇게 나를 장가 못 보내서 안달인가 몰라. 정작 나는 그럴 생각이 없구만.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저번에 감기 걸리셨을 때도 혼자 계셨잖아요. 누가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에이 재수씨, 내가 이제 외롭다고 징징거릴 나이는 지났지. 집이 조용한 건 싫으니까 늘 TV를 틀어놓는데 그렇게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아. 근데 딱 하나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볼 때 같아. 조카 탄생 이전까지는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지 뭐야. 아주버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썩 괜찮다며 정말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만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대목을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둘째 낳은 거 보러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떠올랐던 거예요. 애 낳은 사람 앞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시는 게 솔직히 마음 상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졌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아주버님께 아이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권유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드리자 시부모님께선 솔깃해하셨죠. 저는 나름 요즘 사람이라 그런지 사실 아주버님께서 미혼이든 비혼이든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아니었죠. 여태까지 혼자인 장남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는 것도 모자라 손주 탄생 앞에서도 한숨을 내쉴 정도이셨으니까요. 두 분은 10년 후에도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한숨 쉬실 분들이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진짜 아주버님을 확 결혼시켜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죠. 제가 내어놓은 아이디어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용한 점집을 다녀오신 것으로 꾸미고 그곳에서 아주버님이 3년 안에 아이를 낳으면 말년이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일이 안 풀릴 것이며 여생에 아이도 가질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들어왔다고 말을 지어내는 것이었죠. 왠지 느낌상 이 허접스러운 작전이 먹혀들 것이란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제가 아이를 낳은 직후였으니까요. 아주버님께서는 아이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첫째한테도 그래서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예쁜 둘째 조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평소랑은 다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랑 작당한 대로 그 내용을 아주버님께 전하셨고 명령기를 펼치셨어요. 저 또한 거들었죠. 애기 사진을 아주버님께 틈틈이 보내드린 거예요. 첫째도 나왔을 때 정말 좋았고 예뻤지만 둘째는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아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주버님도 조카들 보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저랑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남편도 은근슬쩍 거들었어요. 아주버님한테 본인 유전자 세상에 남기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과연 이 작전이 먹혔을까요? 잘 먹혔어요. 먹혔는데 이게 좀 난감하게 먹혔습니다. 우선 아주버님께서는 생각을 고쳐드시고는 선을 보셨어요. 그리곤 저한테 연락을 날리셨죠. 재수씨, 이런 거 상담하고 물어볼 때가 재수씨밖에 없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제 그 만났다는 분은 만나보셨어요?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먼저 연락드리면 부담되실까봐 못 여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상대 쪽에서 나를 속인 게 있었어. 네? 속였다고요? 초장부터 별로 좋지 않네요. 선자리에 속이고 나오다니. 근데 뭘 속였는데요? 나이 말이야. 나이를 속였더라고. 나랑 8살 차이라고 했었으면서 실물을 보니까 너무 동안이길래 내가 실내 무릅쓰고 신분증 볼 수 있냐고 했다니까. 선자리에서 신분증이라니. 아이고, 그래서요. 신분증 보셨어요? 8살보다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겠죠? 몇 살 차인데요? 9살? 10살? 12살. 나랑 띠동갑이야, 재수씨.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닐까? 띠동갑이라니. 나는 이런 나이 차이는 생각도 못 해봤어.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오마이갓. 띠동갑인 것도 모자라 상대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리에 나왔다니.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얼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렸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있으니까 띠동갑이래봤자 상대가 아주 어린 건 아니었기에 그 자체는 문제될 거 없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큰 며느리의 조건으로 성별이 여자이기만 하면 됨이라고 진작에 내거신 분들이거든요. 아주버님의 옛 결혼 상대가 얼굴도 괜찮고 집은 엄청 부자에다가 명문대 나온 여자였대요. 자기 잘난 맛에 멋대로 구는 여자한테 아주버님이 크게 대이신 바 있었으니 이제는 상대의 조건 따위 잘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잘난 건 꺼려진다 하셨죠. 상대가 진심인지 그것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나이도 조금 속이신 걸 텐데 그럼 상대 측은 이미 아주버님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아주버님께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띠동갑 연하 여자에다가 집안 배경이나 개인 능력이 별로라는 것이 상대의 객관적인 요소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느니 어쩌니 하면서 금방 결혼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름 충격적인 전말이 하나 밝혀집니다. 시댁은 아주버님과 남편, 이렇게 두 형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누이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누이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여자 사촌이었는데 저 결혼할 때부터 유달리 나대는 존재였답니다.
편의상 이 여자 사촌을 신우유라고 칭할게요. 그런데 바로 이 신우유의 지인이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기로 한 띠동갑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밝히면 오빠가 부담 갖거나 색안경 끼고선 안 만난다 그럴까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길 잘했죠? 결국 둘이 잘 됐잖아요. 자기가 전부터 알아온 동생을 자기 사촌오빠 결혼 상대로 밀어넣다니 신우유의 계략에 제가 어이를 상실했었네요. 따지고 보면 갈팡질팡하는 아주버님께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 조언을 해서 두 사람을 성사시킨 건 저의 공이었으나 신우이가 얄밉게 모든 건 내 덕이다 라고 선언해서 제 기분이 좀 나빴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제 기분이 그랬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분, 그러니까 저희 예비 형님이 신우이의 지인이라는 것부터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사람인데요. 뱃속에 아기만 안 생겼어도 결혼을 안 했을 거라면서 임신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옛날에 울고불고 난리쳤었어요. 이왕 결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신혼 때부터 허구한 날 부부싸움하면서 애 안 낳겠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았었고요. 그래놓고서는 애가 넷입니다, 넷. 셋도 아니고 넷이요. 그런데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임신 때문에 인생 꼬였다는 얘기를 지겹도록 해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우이라면 학을 뗐죠. 신우이가 음흉한 공작을 벌였다고 비난을 하기엔 저부터가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아주버님을 결혼의 길로 밀어버렸으니 저 역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있었네요. 그럼 예비 형님은 어떤 분이셨냐고요? 고부관계만큼이나 힘든 것이 동서지간임을 그 말이 왜 있는지 제가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비록 나이는 예비 형님보다 많았지만 서열로 따지고 보면 제가 손아래 동서이니까요. 이게 참 애매했으나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어딨겠나 싶었어요. 문제라면 상대 측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네요. 처음에 예비 형님을 소개받는 자리는 저랑 남편, 아주버님까지 해서 넷이 조촐하게 모인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저랑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음식이 새로 나오는 틈을 타서 저한테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두 분이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라는 그림이라서 제가 다 흐뭇한걸요? 저희 오빠도 벌써 저만 보면 눈이 하트가 돼서 팔불출 기운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더 잘해주시겠죠?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얘 뭐지? 싶었으나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주었네요. 제가 왜 초를 치겠어요. 얼른 결혼도장 찍어버리라고 등 떠밀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거 아시죠?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능가하는 애처가가 되실 게 분명해요. 어머머, 애처가라뇨. 지금도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발전하면 난 몰라. 다시 말하지만 속으로만 얘 뭐지? 였고 겉으로는 장단을 잘 맞춰주었어요. 발랄한 거 보니까 역시 어린 게 좋구나 싶다는 씁쓸한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아주버님이 낯도 많이 가리시고 말수가 적은 편이시다 보니까 예비 형님처럼 활기 넘치는 스타일이 옆에 있어주면 보완이 잘 되겠다 싶었어요. 아주버님을 향해서 오빠라고 발음할 때 끝을 올리는 목소리가 엄청 애교 넘치더군요. 당돌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당돌함을 이상한 방향으로 저한테 발휘해서 문제였네요. 처음 만났던 그 식사 자리 이후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집안에 늦게 합류하게 된 신입이지만 제 몫을 열심히 다해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서열 정리부터 고고싱? 네? 뭘 어쩌고 어쩌신다고요? 서열 정리를 해놔야 서로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그러니까 바로 말 놓을게. 동서. 이것도 뒷목이 살짝 당겨오네요. 그 발랄한 목소리를 저한테 동서라고 외친 순간 이거 골 때리는 인간이 집에 들어왔음을
직감하였어요. 저는 말을 놓자는 사인을 먼저 보낸 적이 없었고요. 상대가 독단적으로 나댄 것이었어요. 누가 신우이 지인 아니랄까봐 왜 그 나물에는 항상 그 밥일까요? 말을 놓다뇨? 조금 당황스럽네요. 시기상조 같은데? 응? 아니야, 시기상조라니. 내가 윗사람이니까 말을 놓는 게 당연하잖아. 동서는 내가 보니까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성격 좋아 보여서 내가 일찍 결단 내렸어. 동서도 나한테 부담 갖지 말고 대해줘. 나는 딱딱한 윗사람 말고 유연한 윗사람이 될 생각이거든. 동서가 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지? 아메리칸 마인드, 오케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날 새도 없고 그냥 정신이 멍하게 나가버린다는 것을요.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전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핵펀치 얻어맞으니까 이건 뭐 뇌 가동이 멈추더군요. 그래서 그 순간 예비 형님의 머리채를 잡지 못했어요. 삐그덕거리는 로봇처럼 자리를 떴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곱씹을수록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엄청나게 잘난 스펙이 있어서 위험 넘치는 것도 아닌데 대뜸 윗사람이랍시고 말을 놓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외모부터 능력까지 따라주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돌싱으로 산 진짜 백이었고 예비 형님은 객관적인 조건들 다 후달리는데 딱 하나, 띠동갑 나이 하나가 깡패였네요. 솔직히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아주버님의 결혼을 추천한 게 아니었나. 밀어붙일 거였으면 여자를 물세게 써야 했는데 왜 못 그랬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기껏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형님한테서 때마침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얌, 어제 나한테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라져 있어서 당황스러웠어. 앞으로는 갈 때 간다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하고 가죠. 부탁할게. 하필 제가 급한 업무 메시지 뜰 때 그 연락을 받아서 또 제대로 못 받아쳤어요. 아, 네네. 거리고 말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네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역대급 완전체 같은 인물인가 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예비 형님한테 정중하게 말했어요. 너무 격이 없이 구는 건 제 쪽에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과 예의를 지키고 살자고 정확히 말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예비 형님이 아주 발칙한 말을 했어요. 왜? 시댁에서는 내가 존재만으로 떠받들어지는 입장 아니야? 내가 갑 아니야? 다들 나를 엄청 반기고 내가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을까봐 내 눈치 봐주던데?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는 시댁 전체에서 최고의 주제였기에 당연히 예비 형님에게 쏠린 관심이 지대했죠. 다들 예비 형님을 우쭈쭈 하면서 떠받들어 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호의를 이용해서 까부는 게 너무 맹랑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서요.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는 거지 굳이 비위 맞추거나 서열 나눠가면서 지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이후로는 저를 향해 살갑지 못하고 애교도 없다면서 얼마나 툴툴거리던지 은근슬에 저를 돌려갔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아주 희대의 명언집을 생산했어요. 애교 알러지 있나 보다. 애 낳으면 동서처럼 억척스럽게 될까봐 겁난다. 동서처럼 노산하기 싫으니까 임신은 서둘러야겠다. 등등 별소리를 다 했었네요. 저건 뇌에 뭐가 들어있길래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나 싶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예비 형님에게는 엄청난 조력자가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 말이에요. 내 없이 말하는 건 시누이하고 결이 아주 비슷했죠. 제가 시누이하고는 대놓고 사이가 별로예요. 시댁에서도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누구랑 척을 질 생각이 저한테는 절대로 없었고요. 그럼에도 시누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옛날에 유아용 영어 알파벳 카드를 같이 보다가요. 시누이가 사과는 에어프 하면서 발음을 3개 굴리길래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농담으로
애플 철자는 뭔지 아세요? 안 보고 쓰실 수 있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설마 못 쓰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냥 농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가 지금 자기 무시하냐면서 발끈하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종이 가져와서 애플을 써봤는데 틀렸어요. 애플에는 P가 2개인데요. 1개만 쓰셨어요. 뭔 소리예요? 발음대로 애플 썼는데 왜 P가 2개라는 거예요? 참나, 지가 애플 못 쓰면서 나한테 지랄한 거였네. 흥분하면서 따지던 신우이. 잠시 후에 애플 철자 확인해 보더니 조용해졌죠. 저는 그 사건을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신우이가 그 후로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길에서 구급차 지나가는 거 보고 자기 애를 급하게 붙잡으면서 헤이, 마이선, 저기 봐 저기, 엄브렐러 지나간다. 이러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과 함께 엄브렐러라뇨, 앰뷸런스겠죠. 이렇게 말했다가 분위기 차가워졌어요. 신우이 그 다혈질 성격 또 터져서 저한테 막 엄브렐러도 모르냐고 따져대길래 그건 우산이라고 대답했더니 저한테 똑똑한 척은 다 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드디어 터져서 한판 붙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네요. 알려주는 걸 지나쳐서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 그 태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전문대 나온 주제에 4년제 나온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너야말로 4년제 다닐 동안 엄브렐러도 안 배우고 뭐 했냐? 야, 네가 나온 대학 이름 말해도 아무도 몰라. 내가 나온 전문대보다 못한 게 네가 나온 지잡대야. 그렇게 대판 싸우고 사이가 틀어졌던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신우이랑 척졌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자기 지인을 제 손윗 동서 자리에 앉힌다? 이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불길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형님이 제 전문대 얘기를 꺼냈죠. 신우이의 사주가 틀림없었고요. 동서얌, 전문대는 시간표 나온다는 거 진짜야?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 그럼 수강 신청은? 그게 대학생활의 매력인데? 그놈의 동서얌 들으면 속이 뒤틀렸네요. 그리고 예비 형님이랑 신우이랑 둘이 붙어서 머리 맞대고 킥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머리에 화딱지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비 형님이 대학 좋은 데라도 나왔으면 제가 덜 억울했죠. 그저 그런 대학에 전공 살려서 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비스업을 전전한 게 다였고요. 사회 경력도 후달리고 자기가 애를 낳아서 키워본 것도 아닌데 저한테 오만 훈수란 훈수는 다 두더군요. 유튜브에서 아이 교육 영상 찾아다가 저한테 링크는 왜 보내준 걸까요? 제가 짜증나서 한마디 했죠. 자꾸 직장생활 백서랑 만능 육아법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하지 마세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말 놓으시라고 허락한 적 있나요?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동서얌, 너무 그러지 마. 애쓰는 거 보기 추해. 와, 이때 진짜 머리꼭지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요. 상황이 안 따라줘서 참았을 뿐입니다. 예전에 신우이랑 대판 싸웠을 때 선빵은 상대가 쳤지만 승리는 제가 했거든요. 온 시댁 식구들이 제가 파이터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다시 그런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아서 인내에 인내를 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모두가 기다려온 아주버님의 결혼에 초를 치는 범인이 제가 되고 싶지가 않았고요. 아주버님은 대쪽 같으신 분이라 제가 예비 형님하고 크게 트러블 나면 결혼에 회의적이 되실 양반이었으니까요. 예비 형님을 꼭두각시로 부리며 자기는 뒤에 숨어있는 신우이야말로 정말 추했네요. 제가 예비 형님은 직역다루 못 때려도 신우이한테는 그럴 수 있었죠. 참다가 제가 신우이한테 연락했어요. 목소리 한번 도도하게 왜 전화했냐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장부터 본론 꺼냈습니다. 어이, 그때 맞은 데가 이제 다 아물었나 봐? 또 얻어 터지고 싶어서 활동 기지개 켜는 거야? 그러자 다혈질 버튼 눌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쌍욕 해대고 귀가 따가웠네요. 저는 그 인사말 하나만 했을 뿐인데 신우이는 엄청나게 흥분해서 말을 엄청 해댔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니 전화로는 본색부터 드러내네.
아, 열받아. 이런 이중적인 면을 다들 알아야 하는데 왜 너는 시집살이 안 해? 왜 너는 시부모님 예쁨 받는 며느리인 거야? 왜 니까지 이렇게 편하게 결혼 생활하냐고? 아, 그제서야 신우이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안 편한 결혼 생활, 제법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지내는 게 불만인 거였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신우이가 유독 싫어했었는데 그래서였더군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푸는 건 너무 추하지 않나요? 신우이가 이를 갈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시댁 지옥을 선사해줄게. 친정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나? 운 좋게 결혼 하나 잘해서 편하게 사는 주제 까부는 꼬라지 보기 싫었어. 네 형님과 내가 한패인 거 알지? 넌 이제 끝났어. 대놓고 말을 해주시니 제가 아주 이해하기 편했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예비 형님으로부터 짜증스러운 카톡도 왔죠. 내용이 아마 동서얌, 늘 겸손하게 주제 파악 이런 짧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의 결혼을 망칠 수 없는 입장이니 제가 입 닫고 있을 거라 믿었나 봐요. 하지만 제 성질을 끝까지 건드린 건 두 사람의 실수였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단체로 놀러가자고 얘기 나왔을 때 잘 됐구나 싶어서 제가 기획했죠. 제가 장소 정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거길 정말 갈 거냐면서요. 정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은 눈치를 챈 모양이었죠. 장소는 한적한 동네의 펜션이었고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놀기로 했어요. 마당에 세팅하고 반찬 꺼내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예비 형님과 신우이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킥킥 웃더라고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와보라고요.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두 사람이 다가왔는데 표정에는 저를 깔보는 기색이 완연했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펜션의 언덕 쪽으로 가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의 너른 땅을 가리켰어요. 갑자기 웬 엉뚱한 행동이냐면서 둘 다 저를 째려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저기부터 해서 저기까지 땅 주인이 같아요. 안필성씨요. 그러자 신우이가 떨떠름하게 묻더군요. 뭐 그딴 걸 알려줘. 안필성이 누군데? 우리 아빠. 엄청난 침묵이 감돌았어요. 이윽고 예비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뭐? 진짜? 그럼 설마 여기 펜션도? 아, 이건 우리 아빠 건 아니고 친구분 거야. 백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두 사람을 각각 한 명씩 옆에 끼고 음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시집살이를 안 했을까? 남편이 왜 나를 떠받들고 살까? 이제 알았으면 잘하자. 응? 이것들아, 잘 좀 하자. 둘 다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표정이 허옇게 질려 있었죠. 모터 달았나 싶게 나불거렸던 주둥이들 딱 다물려 있었고요. 예비 형님이 잠시 후 아주버님께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외치시더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집안 비밀인데? 재수씨가 말해준 거야? 그러자 예비 형님이 울상이 돼선 휙 돌아섰어요. 아주버님께 확인사살을 받은 모양이었죠. 제가 땅부잣집 딸내미라는 것은 시댁에서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조금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란 건 알려져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이상한 똥파리가 꼬이기 십상이라서요. 그날 신우이는 더 이상 저랑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비 형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꾸만 걷돌았고요. 그런데 신우이 그 다혈질 성격을 못 버리고 이튿날에 사고 쳤어요. 술에 취해서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왜 나는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못해? 나는 왜 애를 4씩이나 낳은 거야? 아, 짜증나. 내 꼭두각시 그 멍청이를 그 얄미운 년의 형님으로 앉혀서 이제 괴롭히고 살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세상이 왜 이따위로 불공평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그 멍청이라도 갈구면서 살아야겠어. 아주 난리를 쳐주신 덕분에 여파가 엄청났어요. 예비 형님이 우선 사색이 되어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우이가 보통 또라이가 아닌데
그 또라이가 자기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줌 지를만 했으니까요. 후폭풍이 두려웠는데 예비형님은 저한테 그간 죄송했다면서 장문의 사과문을 카톡으로 날린 뒤에 저를 차단했더군요. 아주버님이랑 결혼식 날짜 나왔고 이제 청첩장 찍기 직전이었는데 인쇄하기 전에 파토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했을까요? 예비형님은 주랭랑 쳤고 시누이는 시댁에서 이제 얼굴 안 비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다들 헛기침을 합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로 놀랍게도 결혼을 하셨어요. 파혼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분께서 술 사주겠다면서 아주버님을 불러내 위로해 주셨는데 그 술자리에 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과 결혼하셨네요. 대체 인연이란 뭘까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 낳으셨죠. 용한 첨집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었지만 결국 그 말대로 된 것 같구나. 3년 안에 아이를 보다니 이건 우리 장남이 여생을 잘 살겠다는 의미겠지? 시어머니께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좋아했고요. 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여간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면서 새삼 또 저를 추켜 세워주셨네요. 저희 시댁에 있었던 해프닝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